안녕하세요. 왕실문화 기자 이상주의 세종비화, 세종시대 세시 장원과 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선언문. 지금부터 세종대왕신문 2021년 8월 15일자 이상주 발행인의 글을 전해드립니다. 세종 22년에 이석형이 진사와 생원시험에 이어 문과에서도 장원을 했습니다. 세종은 인재를 얻음을 크게 기뻐하며 정육품인 사간원 좌정원 지제교에 임명했습니다. 또 광화문 밖에서 잔치를 베풀고 여러 왕자들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였습니다. 세종시대에는 인물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석형입니다. 본관이 연안인 그는 고려사 개찬에 참여하고 대사원 경기도관찰사 한성 부판사 등을 지낸 학자입니다. 특히 현손인 이정기부터 내리 3대가 대제학을 해 조선의 대표 명문가 비조로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석형에게는 조선사에서 의미 깊은 세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최초 세시 장원 왕자의 공부 모델, 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선언문 작성입니다. 첫째, 세시 장원입니다. 그는 14세에 승보시에 장원하고 성균관에 입학했습니다. 또 26세에 생원, 진사와 문과초시에 장원하고 문과 식년시에서도 1위를 했습니다. 조선 개국 후 한 해에 3번 연속 장원한 첫 주인공입니다. 세종은 인재를 얻었음을 크게 기뻐해 정육품 좌정원 지제교를 제수했습니다. 문관은 33명을 선발합니다. 갑과 장원은 종육품, 갑과 2, 3등은 정칠품, 을과 7명은 정팔품, 병과 23명은 정구품으로 관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선사 유일하게 이석형은 정육품의 특별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둘째, 왕자의 공부 모델입니다. 인재를 귀히 여긴 세종은 이석형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임금은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에 명하여 광화문 밖에서 그를 위한 피로연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 왕자를 참여하게 했습니다. 직접 천재를 만나 대화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은 세자, 수양대군, 안평대군을 비롯한 여러 왕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세종의 자녀 교육법 중 하나는 천재와의 대화 주선입니다. 왕자들에게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 수제의 축하연을 보게 한 것입니다. 임금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먼 중국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음을 보게 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 차원입니다. 축하연에 참여한 수양대군은 임금이 된 뒤에 그를 우대했습니다. 세조는 이석형이 참여한 연회에서는 궁녀에게 삼장원사를 노래하게 했습니다. 그의 능력을 칭찬하는 삼장원사는 당시 사대부의 유행가였습니다. 중전도 친히 옷을 선물했습니다. 세조는 등극 뒤 그의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세조는 반수양대군 정서가 강한 집현전 학자들과 분리시키기 위해 그를 전라도 관찰사로 보냅니다. 이석형은 익산 순시 때 사육신 등의 단종보기 운동 실패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참담한 심정을 시로써 익산의 동원에 걸었습니다. 시는 정치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그를 죽이라는 여론이 일자 세조는 시인이 쓴 문학작품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며 불문에 붙입니다. 아버지 세종이 아낀 천재를 보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셋째, 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선언문 작성입니다. 이석형은 생명의 은인 세조에게 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선언문을 올립니다. 당시 세조는 의원들의 갑질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임금은 의원을 사기, 살인, 용렬, 양심, 후덕, 인격 등 6가지 유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다고 여겼습니다. 의원은 중인 신분이나 생명을 다루는 특수함으로 인해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조 2년인 1456년 전라감사로 간 이석형은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보성현에 의사 장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근에 의원이 없는 지리적 이점까지 악용해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수려한 외모의 여인에게는 작업도 걸었습니다. 전문 용어를 가장한 괴상한 말로 꿰고 감언으로 유혹했습니다. 관리들에게는 상납을 했습니다. 민정시찰 과정에서 사실을 알게 된 이석형은 관리들이 비호하는 그를 의법 처리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이석형은
대사원으로 재직하던 1461년 조선판 히포크라테스 선언문인 의원정신규제를 제정했습니다. 5년 뒤에는 팔도도체 찰사로 전국을 순회하며 널리 알렸습니다. 이는 자신을 아꼈던 세종의 영향도 컸습니다. 세종은 동양 최대의 의학사전인 의방유취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는 당시 의원들의 그릇된 도덕관을 걱정하던 세종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의원정신규제는 이 책의 핵심과 맥락이 같습니다. 의원정신규제는 이석형의 친구인 김수온이 지은 시구집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석형의 후손인 이철배 전 대웅제약 대표이사가 민간에 내려온 시구집 별보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는 시구집 별보의 계일정기에서 떼낸 부분을 연안이씨 대종회에 제출했습니다. 지성균관사를 지낸 이석형은 만년에 성균관 남쪽에 정자인 계일정을 짓고 시문에 전명하였습니다. 계일정기에는 김수온과 이석형이 주고받은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연안이씨 대종회에서는 이석형의 생가터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기념비 건립을 희망했습니다. 고증을 위해 저언 이석형의 18대손으로 저언학문연구소 임원인 이춘기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에게 자문을 구했고, 이 교수는 과학사의 밝은 카이스트 교수 신동원에게 문의했습니다. 이로써 이석형이 지은 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선언문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의원정신규제는 5항목입니다. 하나, 의원은 의술에 갈고 닦음을 꾸준히 한다. 심사숙고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둘, 의원은 환자의 조건이나 빈무고하를 차별하지 않는다. 진료의 정성과 최선을 다한다. 셋, 의술은 인술이다. 은혜로 베풀며 축제의 상술로 삼지 않는다. 넷, 의사의 길은 정직함이다. 진료를 통해 암병과 환자의 부끄러운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다. 다섯, 의사는 세상 사람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정성으로 대하고 교만하지 않는다. 치료를 빙자하여 다른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왕실문화 기자 이상주의 세종비화, 세종시대 세시 장원과 조선의 히포크라테스 선언문에 2021년 8월 15일자 이상주님의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